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입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묵인 방조하고 계엄 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 헌재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점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달 변론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계획에 반대했고 묵인 방조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비상계엄을 이유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사례입니다. 당초 헌재가 계엄의 위헌 위법성 쟁점이 겹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한 총리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한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판단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한 총리는 즉각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한 총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끝나게 됩니다. 헌재는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SBS에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선고기일 지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이어갔지만 선고기일 통지는 없었습니다. 헌재는 안전 문제와 직결된 만큼 관계 당국이 준비할 수 있게 선고 전 최소한 이틀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한 총리 선고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련 쟁점 일부가 겹치는 한 총리 사건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윤 대통령 선고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변수는 굵직한 형사재판 일정들입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다음 주 24일 월요일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 기일이 있습니다. 26일 수요일엔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이 선고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다른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인데 법조계에선 주요 형사사건 공판과 선고는 피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 확정 전에 이 대표 2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선고가 안개 속인 상황에서 헌재 앞 집회도 격화하고 있어 경찰은 오늘 헌재 건너편에서 1인 시위 명분으로 모였던 이들을 강제 해산했습니다. 선고 당일엔 헌재 주변 100m를 차벽으로 막아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온 민주노총은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까지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27일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정치권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기준 기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이제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오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이어 같은 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에 넘겼는데 정작 먼저 소추된 윤 대통령보다 나중에 소추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잡아 선입선출 원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또 헌재를 향해 하루빨리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실 야당에선 오늘 그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이야기가 낮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럼 오늘 헌재 발표와 상관없이 그 탄핵안은 계속 추진한다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탄핵안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의 탄핵 사유론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했는데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
내란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늘은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았는데 언제 낼진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한 총리 탄핵 때처럼 의결 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인 제적의 151석이냐,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냐로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국민의힘 반응은 어땠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봤던 국민의힘은 선고 기일이 예상보다 빨리 잡혔다며 다행이란 반응인데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각하는 게 마땅하지요. 실체적인 거를 먼저 판단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기각이 하는 게 예상이 좀 더 맞지 않겠나. 민주당이 최대행 탄핵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선 한 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최대행에 대한 탄핵이 무의미하지 않겠냐며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송기준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총리실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총리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들이 긴급회의를 열었고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기대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선고일이 지정돼 다행이라며 선고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 법률대리인은 SBS와 통화에서 한 총리는 당초 선고일에 불출석하려 했는데 지금은 공관에 머물며 출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리실은 한 총리 복귀가 결정될 경우 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총리가 복귀하면 안정과 통합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인용하면 최대행 체제가 유지되게 됩니다. 최대행 측은 선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최대행은 경제와 트럼프발 관세 문제 등에 집중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야당이 최대행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최대행이 스스로 사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최대행은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저에게 사치에 불과하다며 검토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어느 정도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짚어보지 않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아닌 한덕수 총리의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거는 예상 밖의 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겹치는 쟁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되면 이 겹치는 쟁점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사전에 노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고를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돕거나 묵인, 방조했다는 한 총리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부 등을 다투고 있는 이 윤 대통령의 소추 사유와 일정 부분 겹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총리 사건에서 국회 측은 이 형사범죄인 내란죄 성립은 주장하지 않겠다고 추가로 밝혔는데 이 대목은 윤 대통령 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내란죄 철회 여부와도 또 상당 부분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이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보면 윤 대통령 사건 결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 이 한 총리 사건 결론이 윤 대통령 사건 결론에 그다지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판단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예, 이 한 총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 탄핵 소추 당시의 국회 의결 정족수입니다. 이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정족수인 국회의원 정족수인 이 151명 이상의 찬성을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이 기준을 대통령으로 해서 이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200명 이상의 정족수를 적용할 건지입니다. 이 한 총리 탄핵 소추 때는 국회는 151명 이상의 정족수를 적용을 했거든요. 따라서 200명 이상 정족수가 맞다
맞다고 생각하는 재판관들이 이 각하 의견을 내게 되면 이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아예 의견을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하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의 이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은 아예 노출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총리 사건에서는 국회 측이 윤 대통령 사건과는 달리 또 이 내란죄 성립 주장을 철회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또 그 경우에 윤 대통령 사건과 이 직접적으로 연결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뭐 앞서도 살펴봤지만 다음 주에 굉장히 이제 굵직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돼 있는데 그럼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예, 이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함께 재판부가 심리를 해왔기 때문에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고 나면 윤 대통령 선고도 뭐 곧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그러면 윤 대통령 선고가 임박을 했다면 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를 하는 것이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현재는 계속해서 이 심리가 끝나면 선고를 하겠다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선고 시점은 현재로선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현영 기자였습니다.